안녕하세요. 오늘은 꽤나 쓸모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2023학년도 1학기 Summer Semester로 비르츠부르크, 독일 바이에른주 남부 쪽에 위치해 있는 비르츠부르크 대학교로 파견 온 학생이고요. 그 교환학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이렇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영상은 2가지 혹은 3가지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교환학생 준비 과정,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 그리고 어학 성적을 어떻게 땄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갈 때 어떤 물건이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물건은 꼭 굳이 안 사도 되는지, 그리고 교환학생 오기 전에 한국에서 이거는 진짜 준비하면 좋은데 싶은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교환학생 와서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한번 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비르츠부르크 대학교를 통틀어서 모든 교환학생, 파견교에 대한 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어학성적. 이 중에서도 토익, 토플, 그리고 기관 토플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참고로 저는 기관 토플을 통해서 교환학생을 왔기 때문에 기관 토플에 대한 후기와 준비 과정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교환학생의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수학계획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마지막으로는 교환학생 면접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실제 면접은 어떤 건지를 설명하려고 해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이제 기관 토플 후기랑, 그리고 제가 파견 온 이 교환학생 면접 준비나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적었는데, 구두로 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라도 블로그가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같이 띄워둘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교환학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어학 성적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유럽 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IELTS, 토익, 학교에 따라서 토익, 기관 토플, 토플 등을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토플을 가장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저는 기관 토플을 봐서 왔어요.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토플의 장점. 토플은 교환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굉장히 좋은 어학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두 번째, 토플을 준비하면 확실히 교환학생을 와서 필요한 어휘나 이러한 학업적인 어휘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단점, 굉장히 비쌉니다. 진짜 뒤지게 비싸요. 너무너무 비싸요. 시험 한번 볼 때도 제 기억에는 한 3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학원비도 비싸요. 이 녀석은 학원비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악당 같은 돈을 필요로 하지만 토플은 좋고요. 두 번째 후보는 기관 토플이었어요. 기관 토플의 장점, 첫 번째, 엄청 쌈. 학교별로 기관 토플 그 가격이 다른데, 저희 학교인 가톨릭대학교의 기준 3만 원이고요. 제가 머리를 굴려봤을 때 기관 토플을 3번 보는 게, 3번이다 뭐야. 기관 토플 한 10번 보는 게 토플보다 싸요. 응시료만 따졌을 때. 그리고 두 번째, 기관 토플의 장점, 독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관 토플은 학원이 있긴 한데 굉장히 적고 많이 독학을 하는 편이에요. 장점이자 단점이죠. 기관 토플의 단점 1번. 기관 토플은 교환학생에만 쓸 수 있어요. 교환학생을 인정하는 데만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기관 토플을 요구하는 학교가 많지 않아요. 저희 학교에서 지원하는 그 교환학생 교가, 8경과가 만약에 30개라고 하면은 기관 토플을 인정하는 곳은 10곳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10곳도
인기가 많은 곳은 막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 토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가 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우다다 열심히 적은 제 후기는 기관 토플 3번 본 사람의 공부법입니다. 기관 토플은 일반 토플과 달리 3가지의 영역을 봐요. listening, 그 다음 문법, 그리고 reading 이렇게 3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듣기는 35분 50문제, 문법은 25분 40문제, 읽기는 55분 50문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약간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난이도는 토익, 기관 토플, 토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관 토플 노래미 교재를 통해서 저는 공부를 했는데 첫 번째 시험에서 400몇 점을 맞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리스닝, 아침마다 모의고사 매일매일 돌리고 문법 교재, 해커스 교재 사가지고 매일매일 돌리고 그 다음에 리딩, 500제 그거 있거든요. 문제집. 그래서 그것도 돌립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오답하고 문제 풀고 오답하고 문제 풀고 하고 두 번째 시험 봤는데 523점을 받은 거예요. 10점 차이로 또 10점이 아니네. 20점 사이로 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을 8월 달에 봤는데 이 녀석도 523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B2 점수를 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쓰잘데기 있는 성적을 받지는 못했지만 기관 토플 성적이 있어서 면접을 볼 때 플러스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저뿐만 아니라 교환학생을 미리 다녀온 언니도 그렇고 되게 저에게 기관 토플로 가성비 있게 점수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기관 토플로 돈을 아낀 걸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어학 점수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지금부터는 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 교환학생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다 까먹어가지고 블로그 정리한 거랑 제 자료들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 교환학생을 가고 싶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은 각 학교별 교환학생 일정을 확인하는 거예요. 학교별로 국제교류처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꾸준히 이제 공지사항이 뜨는 걸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보통 전년도랑 비슷하게 이제 일정이 올라오는데 그 전년도 거를 확인하고 전학기 년도를 확인해서 이제 학교마다 언제 올라오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과 지원 방법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확인하세요. 저희 학교인 경우, 저희 가톨릭대학교의 경우 8학기 이내여야 돼요. 그러니까 4학년 2학기 이내인 학생이면서도 4학년 1학기 때 가야 돼요. 4학년 2학기 때 가는 경우에는 추가 학기를 무조건 다녀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평균 평점이 3.0 이상인 사람, 그리고 각 학교별로 각 파견교가 요구하는 지원 자격이 맞는 사람, 대부분 이거는 어학 성적을 요구하겠죠. 그리고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졸업 학기를 무조건 본교에서 다닐 수 있는 사람, 휴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를 합니다. 이거를 보셨으면 이제 지원 서류를 확인하시면 되세요. 저희 학교의 경우 총 8가지를 제출을 하는데요. 교환학생 신청서, 그리고 추천 교수님의 서명, 교수 추천서, 수학계획서, 보호자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본교 재학증명서 혹은 휴학증명서, 영문본, 성적증명서, 영문본, 그리고 외국어 능력시험, 기관 토플이나 토플 성적을 제출을 하면 돼요. 아무래도 가장 열심히 준비한 것이 수학계획서를 작성하는 것과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는 건데 저희 학교의 자료의 경우 그 수학계획서에 자기소개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작성을 하는 건데 일단 이거를 준비하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각 학교별의 그 후기를 찾는 게 진짜 중요해요. 학교마다 면접관님이 요구하는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학교 선배님들, 먼저 파견을 가신 분들의 블로그나 유튜브 등등의 그리고 수학 계획서를 많이 수학 보고서를 많이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정보를 취합을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첫 번째 꿀팁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제가 마음이 편한 편이어가지고 그 수학 보고서를 보면 각 파견 나가셨던 분들의 메일 주소를 적어 놓으세요. 질문이 있으면 여기에 질문하시라고 메일 주소를 적어 두시는데 진짜 궁금한 거 있잖아요.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 비르츠부르크 대학교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수학 계획서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적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영어로나 독일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를 내가 어떻게 하나는 이제 찾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이 학교에 어떤 과에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으니까 가능하면 같은 과 선배님의 그 메일 주소를 알아보거나 혹은 그분의 수학 보고서를 확인하고 이수하신 과목을 확인해서 그 수업을 관련해서 찾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궁금한 거를 저희 과 선배님께 질문을 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블로그랑 여기 영상을 통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못 찾겠는 정보는 파견교에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무래도 영어나 독일어로 질문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파파고가 있고 이분들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물어보면 돼요. 궁금한 것들을. 이러한 꿀팁들을 바탕으로 이제 수학 계획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학교별로 질문이 다 다를 텐데 저희 학교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첫 번째는 지원 동기고요. 두 번째는 지망교 커리큘럼 조사 및 기대되는 학업 성과. 세 번째는 파견 후 현지 생활 계획. 네 번째는 저희 학교 홍보 계획을 영어로 쓰는 것. 이렇게 네 가지였어요. 첫 번째 지원 동기는 400자였는데요. 400자가 생각보다 되게 적은 양이기 때문에 저는 키워드를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면접관님이나 이 자기소개를 딱 읽으실 때 지원 동기를 먼저 읽잖아요. 근데 지원자가 되게 많을 텐데 되게 저는 기억이 남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막 여러 명을 읽다가도 근데 그때 걔 이렇게 말했던 걔 이름이 뭐였지? 하면서 저를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키워드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통해서 자기소개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의 미래의 진로와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세 번째로는 해외 봉사를 통해서 혹은 제가 했던 뭐 대외 활동이나 저는 그 중에서 해외 봉사를 선택했는데 해외 봉사를 통해서 깨달은 저의 교환 학생 지원 동기,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를 바탕으로 제가 독일에서 배우고 싶은 것,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제 인생의 목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첫 번째 문장을 하나의 설명을 했어요. 저는 제 자체를 헤르메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헤르메스는 제가 생각하기에 헤르메스라는 캐릭터는 날개를 가지고 인간 세계와 신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신이잖아요. 그것처럼 저의 직업과 제 인생의 모토와 관련하여서 세상을 하나로 잇는 헤르메스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가고 싶은 회사나 혹은 그 기업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곳에 필요한 인재가 되고자 해외 봉사 또는 대외 활동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느꼈고, 그리고 영문학과, 저는 가톨릭 대학교에서 영문학과를 본전공을 하고 있는데 그 학과에서 어떠한 수업을 통해서 이러한 점들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러한 점을 배우고 싶어서 제 인생의 목표를 더 확장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제 인생의 목표로 나아가게 하는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마쳤습니다. 그것이 저의 지원 동기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망고 커리큘럼 조사 내용 및 기대되는 학업 성과입니다. 이것 또한 한국어로 작성을 하였고 800자 이내였어요.
제가 보았을 때 이거를 800자로 쓰라는 거는 면접관님들이 알고 싶은 부분은 너 이 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 너 이 학교에 대해서 뭐 하고 싶니? 말해봐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리고 너가 이 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알고 싶으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꿀팁은 정보가 막 틀리면 어떡하지? 이게 정확하지 않은데 어떡하지?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물론 정확한 정보인 게 가장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 하루 종일 찾아봤는데도 모르겠다 싶은 거는 그냥 적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면접관님들이 사실 엄청 많은 지원 학생들을 보시고 되게 많은 파견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정확히 어떤 동아리를 하는지, 어떤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 이 800자하고 깔끔하게 전달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분량을 줄이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비르츠부르크 대학교에서 1학기 동안 배울 수 있는 수업을 크게 3가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서 1. 어학 블라블라블라 2. 영문학 블라블라블라 3. 철학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어학으로는 어학 수업에서 어떤 거를 듣고 싶은지, 그리고 그 어학 수업이 어디 센터에서 이루어지는지, 그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가령 그 수업의 규모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수업에서 어떠한 발표를 하고 어떠한 에세이를 하는지 등등을 저는 정말 열심히 찾았어요. 막 수학 보고서도 읽고 수학 계획서도 읽고, 물론 저희 학교 파견교뿐만 아니라 저는 진짜 한 5개의 대학교의 정보를 다 취합했거든요. 그 정도의 노력을 해가지고 이 과목의 뭐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수업을 듣는지, 어떠한 평가를 하는지, 내가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작성을 했는데, 그 수업에서 어떤 점을 있는지를 확인을 하였고, 특히나 독일의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대학교는 4가지로 강의가 이루어져 있어요. lecture, 저희 이렇게 한국에서 듣는 것처럼 lecture는 교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수업을 하는 것, 세미나는 교수님과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하는 것. 3번째는 우봉이라고 exercise인데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을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교수님과 함께. 3가지의 종류의 수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찾아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 수업들을 통해서 제가 독일어나 영문학과 수업, 그리고 영어를 꾸준히 공부하면서 어떠한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서 800자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파견 후 현지 생활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400자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정보 취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독일 학교는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찾아보았는데, 이거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비르츠부르크 대학교나 뭐 본인이 파견하고 싶은 대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요. 그리고 그 에라스무스, 그 익스체인지 스튜던트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 중요하고요. 또 각 학교에서 이루어져 있는 뭐 스포츠 센터나 또 동아리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어떻게 작성을 하였냐면요. 교내와 교외로 나눠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내로는 저희 학교 비르츠부르크 대학교에서 어떠한 그 활동들을 진행을 하는지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뭐 모국어가 다른 학생들이 함께 어학을 공유를 하는 어떤 활동에 참여를 하고, 2번째로는 스포츠 센터에서 어떠한 수업을 수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학회나 동아리를 찾아보아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 활동을 통해서 저는 이러이러한 것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교외로는 여행을 다니겠다고 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처음 작성을 할 때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되게 놀러 다니는 애 같잖아요. 그래서 안 뽑아줄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솔직함을 무기로 나아갔습니다.
솔직히 교환학생을 가는 이유가 저는 여행이 맞았고요. 솔직하게 적는 게 제 이야기를 더 풀어나가기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외로는 여행을 다니겠다고 했고요. 이 점을 통해서는 지원교에서 어떠한 점을 혜택으로 제공을 하는지를 찾아보았어요. 뷰르츠부르크 대학교 그리고 독일 경우에는 학생증이 있으면 그 도시 내가 무료거든요. 교통이 무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정보를 찾아서 이 점을 통해서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르츠부르크나 독일의 장점들, 독일의 어떤 것들이 유명한지를 찾아보아서 그러한 것들을 즐기고 싶습니다. 라고 작성을 했어요. 세 번째인 파견 후 현지 생활 계획은 교내에서도 내가 어떻게 활동을 할 건지, 그러니까 나는 너무 놀지는 않고 나는 이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는지도 알고 있는데 이런 걸 하고 싶어 라고 말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생각 없이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여기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하고 이런 걸 할 생각이 있다고 라는 것을 보여주는 점도 어필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쓰는 게 가장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가톨릭 대학교 홍보 계획. 이 부분은 글자 수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글자 수 제한이 없다. 나의 성실함과 간절함, 나라는 사람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라고 혼자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게 되게 좋은 생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두 번째로는 한국과 우리 학교, 제 가톨릭 대학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심어줄 것인지, 세 번째로는 외국인과 교환학생을 만났던 나의 경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네 번째로는 우리 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를 작성을 하면서 제 자신을 엄청나게 어필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솔직하게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외국으로 나가는 거니까 나 되게 밝고 외국인들이랑도 잘 지내. 나 외국에 가서도 되게 잘 지내고 나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이상한 사람 아니고 가톨릭 대학교에서 온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언급할 수 있는 나 괜찮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나 외국인도 만난 경험도 있었고 나 우리 학교를 이렇게 홍보할 계획도 가지고 있거든. 늘 보여주라고 하는 항목인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마음 편히 작성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예상 면접 질문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예상 면접 질문을 정리하는 꿀팁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본인 본교의 선배님들의 블로그 후기 찾아보기. 그래서 그 면접 질문 블로그에서 다 긁어 오기. 저는 그래가지고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글 파일로 한 바가지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약 20페이지가 질문만 10페이지가 나왔었거든요. 다 긁어 모았을 때. 그래서 이렇게 저희 학교 파견교 가셨던 블로그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다른 교환학생 가셨던 분들의 면접 질문들도 리스트를 긁어 모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질문이 겹치는 거나 우리 학교에서 물어볼 것 같다라는 것들을 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는 한국말로 일단 예상 질문에 답변을 달아봐요. 두 번째로는 그중 진짜 나올 것 같은 녀석들을 골라가지고 걔들의 답변을 영어로 정리해요. 세 번째로는 키워드만 암기를 합니다. 질문을 또 너무 답변을 이렇게 와랄랄랄라 외우면은 이렇게 로봇 같잖아요. 그것도 조금 별로더라고요. 면접관님들이 잘랐어요, 제 말도. 그래서 키워드만 외워가지고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그렇게 중요한 편이 아닌 것 같던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면접을 3번 보는 학교도 있었어요. 되게 열심히 엄청 면접 비중이 큰 분들은 외국인 친구나 아니면은 영어 잘하는 친구나 교수님 등등에게 모의 면접을 보는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긴장했어서
이렇게 줌을 만들어가지고 카메라를 켜놓고 혼자 질문 띄워놓고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면접 예상 질문 리스트를 정리하실 때는 파트별로 정리를 하는 게 본인이 준비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연관 지어서 질문에 답을 생각하기에도 편해요. 6가지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 모든 면접의 질문은 자기소개를 기반으로 하는 게 필수라는 것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about me, 나에 대한 질문이에요. 1번 자기소개, 두 번째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 혹은 나의 강점과 모토 혹은 나의 꿈이나 나의 각오, 세 번째 일상이나 대외 활동에서 내가 맡는 역할, 네 번째 장단점 및 단점 극복 방법 혹은 다른 지원자에 비해 두드러지는 나의 강점, 그리고 어떤 직업이나 어떤 분야에 진출을 희망하는지, 다음은 독일에서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성과 성품인지,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해외 봉사나 해외에서 나갔던 경험은 무엇인지. 파트 2, 교환학생 지원 동기 질문입니다. 첫 번째, 교환학생 지원 동기. 두 번째, 독일. 그러니까 본인 파견을 선택한 그 국가 지원 동기. 세 번째, 파견교 지원 동기. 그리고 해당 학교를 고른 이유 혹은 구체적인 지원 동기. 그 다음 1부터 5지망 학교 선정 및 장단점, 그리고 지망 학교의 공통점 여부. 파트 3, 독일, 그리고 비르츠부르크. 다른 분들의 경우 파견 국가, 그리고 파견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견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독일은 어느 쪽에 있는지, 그리고 가려는 지역의 지리적 이점은 무엇인지. 두 번째, 독일의 특징, 알아야 할 문화나 관습. 세 번째, 비교과 활동으로 하고 싶은 것. 교환국에서 동아리에 들어간다면 어느 곳에 들어가고 싶은지. 네 번째, 독일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국 문화는. 다섯 번째, 일지망교가 속한 지역에서 유명한 것, 알고 있는지, 정치나 사회적으로 유명한 것은 무엇인지. 여섯 번째, 독일어나 영어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지. 일곱 번째, 독일어 잘하세요? 여덟 번째, 영어 어학 성적이 있나요? 파트 4, 학업, 수학 계획서를 참조해서 개인 질문이나 영어 질문이 나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수업을 들을 것인지, 무엇을 배우고 얻을 수 있는지, 가서 공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그 다음, 학업 계획서에 적은 수업 중 가장 듣고 싶은 수업은 무엇인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영문학과와 미디어 콘텐츠학과가 전공인데 왜 철학 수업을 듣고 싶었는지, 전공과 복수 전공 중 어떤 수업을 위주로 수강할 것인지, 교환학생 파견 전후에 본인의 목표는 무엇인지, 교환에서 불합격될 경우 추후 계획은 무엇인지. 파트 5, 문제 해결 능력. 첫 번째,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시는지,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할 예정인지. 저희 학교는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할 때는 안 물어봤는데 제 전 파견 학기까지는 다 물어봤어요, 이 질문을. 아무튼 그 다음,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학 성적이 낮은 때 보완 방법은 무엇인지, 룸메와의 불화나 불만족스러운 기숙사 생활 극복 방법은 무엇인지. 그 다음, 외로움이나 홈시크 극복 방법은 무엇인지, 주말엔 무엇을 할 것인지, 다른 나라 친구들과의 문화교류 방법이나 문화적 차이 극복 방법은 무엇인지, 독일에서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외국에 사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이거는 다른 학교에서도 되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라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트 6, 기타. 한국을 대표하는 학생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생활할 것인지, 해외 거주 경험 유무, 교환학생 파견 가는 나라 방문 경험 유무. 이렇게 해서 저는 6가지로 정리를 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진짜 나왔던 질문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저는 줌으로 면접을 봤었잖아요. 그 비대면이어가지고 한 국가에서 한 자리에서 4명 줌을 봤는데 20페이지를 준비한 게 무색할 정도로 질문이 너무 일관적이었어요. 너무 쉬운 질문들만 주셨어요. 첫 번째, 공동 질문. 본인이 지원한 학교
그리고 동기를 설명하세요. 영어로 설명하세요. 두 번째는 개인 질문으로서 그 학교에서 본인의 전공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딱 이렇게 두 개만 물어보셨거든요. 첫 번째, 본인이 학교를 지원한 동기를 설명하세요. 영어로 설명하세요. 저는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을 하였냐면 영어로 답을 했는데 한국어로 대충 뭐라 설명했는지 말씀드리자면 이 학교가 아니면 안 된다를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있는 그 동아리 그리고 뭐 학과, 수업이 저에게 어떠한 점이 있어서 필요한지를 영어로 말을 했고요. 두 번째 개인 질문. 그 학교에서 본인 전공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어나 영어도 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인 전공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물어보셔서 제 정보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말해야겠다고 짧은 시간에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 전공 수업이 규모가 몇 명이 되는데 교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고, 이 부분은 한국의 일반 수업에서는 참 경험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왜냐면 나는 이러이러한 점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점은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지원한 비루츠부르크 대학교가 인기가 엄청 많아요. 경쟁률이 되게 높아서 면접관님께서 돌발 상황으로 비루츠부르크 대학교 경쟁률 엄청 높은 거 아시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분들이 학교 성적도 비슷하시고 어학 성적도 비슷하시고 면접도 비슷하신데 독일어를 하실 수 있는 분 없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때 진짜 아차 싶었거든요. 와, 독일어 준비할 걸. 근데 모르는데 손 들고 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 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은 독일어를 한 문장이라도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막간 독일어를 잠깐 소개하자면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저는 박나현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를 독일어로 알려드리자면 Hallo, guten Tag. Ich bin Nahyun. Ich komme aus Südkorea. 거든요. 이거를 외우셔가지고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만 외우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작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이건 가톨릭 대학교 학생분들 한정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교환학생에 별로 미련이 없고 이번에 떨어져도 괜찮다. 혹은 나는 이 학교만 가고 싶다. 이 학교가 아니면 나는 갈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지망 하나만 적으세요. 이게 엄청 메리트가 있어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저희 학교 학생들 5명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야, 너 면접 때 뭐 물어봤어? 막 이런 거 질문을 했는데 5명 중에, 저 포함 5명 중에 2명이 저희 학교는 10지망을 쓸 수 있는데 딱 2명이 1지망만 썼어요. 근데 그때 저랑 같이 면접을 봤던 친구도 딱 1지망만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 면접관님이 그 친구에게만 따로 개인 질문으로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다고 1지망으로 이 학교만 썼는데 만약 떨어지면 안 하실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되게 당차게 이 학과가 되게 유명하다. 내 학과가 유명한데 이 학교 아니면 나는 교환학생을 갈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님들이 되게 끄덕끄덕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그 열정과 간절함을 사시는 것 같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간절하시다면 일지망 딱 하나만 쓰는 것도 본인의 무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접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독일로 6개월밖에 안 왔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생활인 것 같고요. 교환학생을 오고 나서 제 자신을 되게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성격도 많이 바뀌었고 정말 왜 교환학생을 다들 그렇게 추천하는지 너무 느꼈어서 기회가 되신다면 그리고 여건이 되신다면 교환학생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거나 뭐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제 블로그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개인적인 부분이 질문이시면 그 인스타그램도 같이 있으니까 거기로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환학생에 붙고 난 다음에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제가 독일로 와보고 나니 진짜 이건 꼭 챙겨야 된다, 그리고 이건 진짜 굳이 들고 왔다 싶은 것들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 교환학생 와서 독일어를 얼마나 배우는지, 뭐 독일어가 좀 꼭 필요한지, 영어 실력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느는지,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점 관리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유럽 여행 꿀팁, 또 독일 생활의 꿀팁 등등을 완전 야무지게 딱 정리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마저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